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창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토픽을 갖고 나온 데 대해서는 최근에 한옥이 여러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신문에 기사를 하나 아티클을 쓴 게 있는데, 한옥이 세계적인 한류라고 할까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옥을 지금 또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 보면 나름대로 또 다른 분야가 그렇듯이 상당히 전통 지향적인 이런 이제 추세도 또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한옥이 살아있는 오늘의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생활을 담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옥이 되어야 이게 또 생명력 있는 거주 공간이 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아마 취지에서 이게 발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한옥의 형식의 다양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도시화라고 할까요? 아마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한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의 과거 근대 한옥 때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뭔가 조금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토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교사 주택하고, 이 선교사 주택은 한양 절충식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대 한옥,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근대 한옥이라든지 도시형 한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을 간단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대 한옥의 형성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나름대로도 신학 운동이 전개되었었고요,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또 개화기 때는 나름대로 생활의 과학화라든지 어떤 남성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이 의식이 변화한다든지 위생을 중요시하자든지 하는 등등의 새로운 이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사실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최초에 거주하던 공간이 사실은 한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옥을 고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한옥을 그럼 어떻게 고쳐서 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는 잘 알려져 있듯이 닥터 알렌이지요. 1884년에 들어왔고요. 이어서 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 목사가 85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언더우드가 정동의 한옥을 개조해서 세모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개조의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목사들이 한옥을 개조해서 쓴 것이 나름대로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인들은 한옥이 채광과 환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택에 커다란 유리문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플랜은 미국식의 방달로 이제 그런 형식의 건축 플랜을 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아까 선교사들의 부책을 보고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미션 주일에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천국과 같다고 그랬답니다. 최초의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집을 보고 여기는 천국인데 당신네들 목사들은 여기가 천국인데 왜 자꾸 천국에 가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굉장히 데이처럼 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하여튼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우리의 주거 문화에 이런 영향을 준 부분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옥을 제일 처음,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남교회 언더우드 목사가 이 정동에 있는 한옥을 지어가지고, 물론 이건 교회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이 한옥에는 현관이 없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현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을 만든 것이 이 생남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꾼 거죠. 여기를 바꿨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이렇게 이제 유리문을 해 달아가지고 이제 한옥을 바꿨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언더우드 목사의 정동 사택이 이런 유리문이 달아져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북이라든지 저쪽 목포라든지 이 지방에 지어지는 많은 선교사들, 예를 들면은 목포에 있는 배유지 목사의 이런 사택,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 이제 이 한옥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포식을 마련을 해주고 그 안에 이제 뭐랄까 현관이 있고 현관에 유리문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 한옥의 석가래나 이제 개화나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의 많은 이제 주택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선교 본부로 남아 있던 대구의 선교 본부하고 청주의 선교 본부에 남아 있는 선교사 주택지 등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대구의 수처 주택이라고 해서 1910년경에 지어진 건데, 동산동이요, 대구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 평면은 대부분 당시의 미국에 있었던 방갈로식 평면인데, 이 지붕은 한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미션 필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이 취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의 거주 공간을 가급적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지화한다고 할까,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기와지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주에 남아있는 양관 1호인데, 이게 요새 이렇게 4호로 바꿔놨어요. 근데 1907년경에 된 건데, 이게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양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민노아 목사의 이제 묘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붕으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대들보와 석가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게 도마창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창. 이게 도마창이라는 거는 서양 건축에 나오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었겠지만은 아마 거주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한 예는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도마창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도편수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에 다른 건 다 다른 사람들, 천국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벽돌 쌓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지붕을 만드는 거는 한국 한인 도편수가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여러 이제 양관들이 있는데, 이 양관들에서 보면은
어떤 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상당히 갖춘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뭐 경관적 측면에서의 한옥을 이제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이 선교사 주택의 한양 절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야 어쨌든 뭐 선교사들의 목적에 의해서 발전되었긴 하겠지만 그런 그 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통 한옥, 당시로 보면 재래 한옥에도 나름대로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박공 식지붕이라든지 현관 출입 형식이 이게 필요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난방 방식도 이제 뭐 벽난로라든지 라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특히 그 입식 생활이 저런 속에서 이제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요즘 보면은 한식을 마련을 하되 이 입식 공간화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가본 요즘에 계량식 한옥에 보면 나름대로 식당 공간이라든지 거실 공간의 입식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한옥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근대 한옥이 나타나는데 근대 한옥에 대한 정의는 사실 보셨습니다만은 뭐 저 자신은 이 연구를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개항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그 한옥을 기본 구조로 해서 뭐 외래 문화와의 어떤 습합 과정에서 발전된 형식의 주택을 근대 한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옥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은 신영훈 선생이 일찍이 한옥의 특징은 구들과 마루의 접합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아까 본 선교사 주택은 원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식 생활을 또 위한 마루가 없다 이런 면에서는 아까 그런 한옥은 아닌데 우리의 한옥이 어떻게 그러면 변화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에 김홍기가옥이라고 이제 나타난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삼청동 소재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 리을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과거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이 골목이 있었어요. 골목이 있는데 골목의 면에서 이렇게 건물의 몸체가 직접 연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방인데 여기가 안방인데 물론 여기서 보면 안에 안방이죠. 이게 안채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골목에 안방이 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이 달라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리문을 썼다든지 또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툇마루지만은 이제 방과 방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로가 발달된다는 것은 각 방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가다오 성북동에 있는 것 1900년대의 거를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공짜 집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안방이라고 할까? 이 안방이 잘 보시면 그 바깥에 루마루가 있어요. 사실은 전통 한옥이라 전통에서 보면 여성 공간인 안방하고 남성 영역인 루마루하고는 제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채로 분리되어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우리의 거주 공간에서 인식이 성에 대한 구분, 유교적 이제 남녀 유별이라는 인식이 사상이라고 할까 뭐 그런 인식이 열거지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인식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재미있는 거라고 보는 거는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랑채처럼 보이는데 이게 남성 영역이죠. 루마입니다. 이게 마루. 근데 이제 이게 마루인데 문만 딱 열면 여기가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재미있는 공간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찬마루가 이제 부엌에는 들어오고 화장실도 내부화되고 이런 그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정군 경원당 같은 곳에 가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1914년입니다만은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아주 그 토치가 굉장히 그 멋있게 달려 있고, 제가 보기엔 뭐 이걸 꼭 무슨 외국 거라고 못 받아들인다는 것도 상당히 그 좀 편협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여기다 현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한옥엔 현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관문을 들어오면 여기서 신발 벗고 여기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청마루에서 나가는 거를 막은 건 아니에요. 대청마루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대도 입구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포멀한 그 어떤 정식의 그 집의 진입은 이쪽 그 현관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 마련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동안 요새 한시댁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동안 산업은행 관리가옥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옥 중에는 가장 멋있게 남아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그 어떤 사고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한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목이 있는데 대문이 있고요. 이 골목에서 직선을 이루어서 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하고 현관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문을 들어가면 직선으로 이렇게 또 내부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선이 강하게, 이런 그 축선이 강한 것은 우리의 전통 한옥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이제 계획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이전에 이런 게 그 이제 지어졌고, 이제 접객 공간이라고 할까, 남성 영역이 이쪽에 달려 있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암시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게 이제 쪽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마련한 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1920년대의 그 열린 생각이 있었다. 그건 90년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한옥을 만들어야 될까 할 때에 뭐 너무 이렇게 그 편협하게만 생각하지 말자. 이 한옥은 사실 한동안 요즘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제일 자보고 싶은 그 이제 그 한국식 주거 공간으로 명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미니투 가옥하고 정준수 가옥인데요. 정준수 가옥인데, 이거는 그 박길영, 건축가 박길영이 그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짜집이긴 한데, 여기 이제 현관이 달려 있고요. 현관이 이제 한옥인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물론 요즘에 난방 방식이 이제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디 이동할 수 있는 그 구를 요 팻마루 밑에다가 파가지고 이것이 주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방으로 연결이 돼서 주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온돌의 불화공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온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같이 뭐 바깥에서 불 떼고 이러는 게 어려우니까, 비 오는 날이라든지 겨울에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량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층 한옥도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에도 남아 있고 서울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형식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2층 한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이 요새 이제 온돌 시스템이 뭐 전기 온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보다 간편한 온돌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층 구조화가 생각보다는 훨씬 쉬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윤남석 가옥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2층으로 올라다니는 계단을 어디다 놓느냐 하면 여기 바깥에 있는 툇마루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거기서 올라갑니다. 이 바깥에서 올라가게 해서 안에는 이제 이렇게 그 서큘레이션을 하는 방을 두는 이런 방법으로 2층 주택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건 그 약간은 좀 뒤떨어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라북도의 함라에 가면 이렇게 그 사랑채하고 안채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커서 이게 큰 한옥으로 보이는데 이게 내부로 가보면 이렇게 꽃담장으로 해서 싹 나누고 그것도 내부로 가면 이렇게 서로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가지고 둘이 이게 남성 영역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 영역이라고 그럴까 전통적으로 그것이 연결이 사실 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1920년대에는 이렇게 그 남성 영역과 여성 영역이 더 이상 그렇게 분리되는 걸 짓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주에 가면 있는 이 학인당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지붕 구조의 어떤 지붕 공간의 그 이제 거실화라고 할까 지붕 공간을 이 앞뒤로 이렇게 창문들을 아까 그 선교사 저희 주택에서 본 식으로 그 채광과 어떤 그 이제 환기를 위해 가지고 지붕 구조 여기 지금 사진을 못 가져왔습니다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점점 이 밑에를 겹집화하면 할수록 여기서 나오는 한옥 물매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붕 아래 공간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도 중요한 그 이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안 김치정택은 조금 더 전 1903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전남의 영광군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삼효문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종택의 문이 있는데 그 일대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상징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아주 그 대단한 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저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랑채에 이런 뭐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목욕탕이라든지 이게 변소입니다. 변소가 이렇게 사랑채에 툇마루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산댁은 이게 경북 성주군에 있는데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래 위층에 칸살이 작은 거는 일본 목수가 잡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그 각형으로 된 그 이제 목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우리가 본 한옥보다는 뭔가 좀 촘촘하게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요것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어떤 다다미 모듈에 맞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지붕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 지붕은 이게 한인 도편수가 와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목수와 한인 도편수가 만나가지고 만든 집이 만산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이제 이런 목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근대 한옥이 갖는 공간적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는 뭐 조금 나중에 다시 결론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이 도시형 한옥인데 이 도시형 한옥은 사실 도시형 한옥이라고 불렸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그걸 도시형 한옥이라고 하자 해서 사실 요즘은 많이 도시형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어질 당시 1930년대에 서울에서는 이걸 지으면서 도시형 한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요. 개량 한옥이라고 그러죠. 개량 한옥.
근데 이제 이 계량 한옥이 나타나게 된 그 이제 배경은 뭐 물론 뭐 개화 사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신문에서의 관련된 그 생활의 낙후성을 좀 뭐 이렇게 좀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 뭐라 그럴까 이 생활 개선 운동과 주택 개량 운동이 특히 1920년대 말서부터 있었던 뭐라 그럴까 이런 개선 운동이 개량 운동이 아마도 많은 그 이제 영향을 준 거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그 1920년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그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문화주의로 그 이제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무당 정치로는 되지 않고 문화 정치로 이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계획에 의거해서 20년대부터가 이제 이렇게 문화 정치의 시대인데 그 20년대부터 이제 그런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 우리의 뭐 어쨌건 주택 개량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그 신여성이 그 이제 등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여성이 뭐 나는 외국 유학생하고 결혼하고자 한다든지 뭐 초콜릿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피아노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가 1920년대, 30년대에 많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건축가들의 이제 주택 개량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택의 각부 공간이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개량 개량을 하면서 아주 그 우리 민족의 굉장히 뭔가 존경할 만한 그런 그 건축가가 한 분 있는데 잘 아시는 그 박길영 선생이시죠. 일제시대 때 한국인 최초의 근대 건축가가 되신 분이죠. 경성고공을 나오시고 독립된 그 자신의 사무실을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설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옛날에 그 화신백화점도 그랬고 저쪽 대학로에 있는 그 이제 왜 지금 옛날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박길영 선생의 작품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 주장을 했느냐면 이렇게 이제 과거의 주택은 이렇게 그 중정식인데 재래식은 이게 중정식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많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집중식으로 개선하자. 이거를 개량식이라고 불렀어요. 개량식은 이게 개량식이다. 우리의 과거 주택 이런 재래주택은 이게 좀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얘기들이 많고 뭐 부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대청에 어떤 문제가 있고 많은데 이걸 이렇게 바꾸자. 이걸 지금 보면은 뭐 복잡하게 볼 게 없고 이건 헛집인데 이건 겹집이에요. 겹집. 이렇게 겹집화하자. 그 내부 동선으로 각 시를 이동하자. 이런 그 주장이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집장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거기서 개량이라는 용어는 따와가지고 이게 그 개량 항목이다. 그러니까 개량 아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 건축가들이 얘기한 개량은 사실은 집중식 평면으로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업자들이 소위 말하면 만들어서 팔고 판 거는 이걸 개량 한옥이라고 해서 저기 안암동이나 신설정이나 이런 데에 한옥이 대량으로 뭐 이 시내에서도 물론 당연히 저희 지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대량으로 그 지역에서는 지어졌어요. 특히 뭐 보문동 이런 데에는 뭐 20채, 40채 막 이런 그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상품으로서 판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 시대는 매우 다른데 그런 그 주택을 만들었던 시절이 이 개량 한옥의
어떤 그 서울의 대량 한옥의 역사로 보면 되시는데, 이 평면의 특징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기 지방에 이런 옷방 꺾음집이라고 있어요. 옷방 꺾음집이라는 게 요 코너에 안방을 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일자형의 문간체가 달린 그런 것이 가장 원형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서울의 개량 한옥 또는 도시형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공간적인 거를 지금 설명드리긴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옆에 뭐 마당까지는 아니래도 그게 별도의 코너가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안마당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옥은 사실 60년대에도 지어졌었어요. 60년대 그러니까 교회 지역,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휘경동 이런 데들이 이제 그 교회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많은 한옥들이 지어졌는데, 이 도시형 한옥의 그 특징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공간들 뭐냐면, 마루에서 보면, 대청마루에서 보면 고창이 있어요. 고창. 이 고창은 어떤 용도냐 하면, 이게 그 마당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걸 열어두어야 여름에 이 환기가 돼요. 통풍이 돼요. 이걸 막아두면요, 이 안에가 더워서 이 마루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걸 고창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절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저도 이런 한옥에서 옛날에 보문동 한옥에서 자랐는데, 여기 뭐 궁금하기는 하고 해서 이렇게 넘겨다 보려고 그러면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집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저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쭉 가회동의 한옥 주거지를 이렇게 보면 뭐 다른 저기보다는 도시화 과정에서 보면 사랑마당이라든지 행랑마당 이런 건 이제 다 사라지고 전차 안마당 중심으로 가족 생활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보문동의 한옥 주거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일본의 건축학자인 니시야마 같은 사람은 이것이 한국형 도시주거지라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치켜 세우는 그런 이제 글이라고 할까, 자기 책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 거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 거죠. 1930년대.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 이 블록의 크기가 요 폭이 한 40m 돼요. 요거는 한 80m 돼요. 그러니까 요 40m 되는데 여기에 배할선은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20m, 20m고 중간에 있는 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은 10m, 깊이가 20m인 획지를 구획을 해가지고 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에 마치야를 짓고 산다. 그러니까 일본식 집은 주택이 폭은 좁고 깊이가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야를 자연스럽게 짓고 살도록 이거를 획지를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저 신설정리 안암도 이거 자기네들이 다 구획정리한 거다. 이러고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치야를 짓고 산 게 아니라 그 학자가 보니까 한옥을 이렇게 짓고 살더라 이거죠.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도라고 할까, 이렇게 진입로를 서로 이렇게 양보해서 내가지고 이런 별도의 진입로 공간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은 하여튼 한국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진입로가 이게 사도죠. 사도가 어린 아이들이 놀기 좋고 뭐 이런 이제 공간이 새로 났고요. 그 다음에 이 2층 한옥도 이제 이 세부동이나 내저동에다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유형은 한 3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양 절중식 주택, 선교사 주택으로부터는
그 어떤 벽식 구조와 한식 목가구 지붕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현관 출입 형식의 평면 구조가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입식 생활이 가능한 공간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한옥으로부터는 남성과 여성 영역이 분리는 가능하나 하나로 될 수 있는 어떤 그 본체 개념이 성립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마당이 여성 공간에서 가족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층 주택의 가능성도 뭐 여러 가지가 근대 한옥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형 한옥으로부터는 이것이 연립형 단독주택이며 융통성이 있는 문간체, 그리고 당시의 벽돌 유리 한석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재료가 응용된 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공간도 그 수평 끼창이라든지 딱지 수로가 등장이 되는 등 전통 한옥과는 사실은 다른 그런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그 이제 주택이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조금은 그 참조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천일에게는 사실 한옥, 양옥